그날 나는 학교를 결석했다. 맹장수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술 후 실밥을 뽑기 위해서였다. 몸 상태도 좋았고 병원에서의 시술도 금세 끝났다. 지각이라도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대형 병원인 탓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쉬자는 비뚤어진 의지가 나를 병원 로비에 묶어두었다. 그저 사소한 관심이었다. 로비 한 구석에 덜렁 자리 잡은 소파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누가 잊어버리고 갔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과연 어떤 책일까? 라는 책 좋아하는 자의 특유의 기대감 같은 흥미가 머리를 쳐들어 나를 움직이게 했다. 환자들 사이를 누비며 그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얼핏 보기에 300페이지쯤 될 것 같은 문구본 크기의 책이었다. 병원 근처 서점에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커버를 벗기고 제목을 확인하려는 참에 흠칫 놀랐다. 서점 커버 밑으로 원래 문구본에 붙어 있어야 할 책 표지가 아니라 굵은 매직으로 공병문고라고 직접 써놓은 글씨가 있었다. 물론 그런 제목도 출판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대체 뭔가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아서 책장을 한 장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에서 내 시야에 뛰어든 것은 눈에 익은 인쇄 글씨가 아니라 볼펜으로 정성껏 손수 써넣은, 즉 사람이 써내려간 문장이었다. 11월 23일. 공병문고라고 이름 붙인 이 노트에 오늘부터 매일매일 내 마음이나 행동을 적어나갈 생각이다. 우리 가족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몇 년 뒤면 죽는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는 글을 쓸 것이다. 우선 내가 앓고 있는 췌장의 병은 얼마 전까지는 판명되자마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바로 죽는 질병의 왕이었다. 하지만 요새는 증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의학이 발달해서 췌장의 병? 죽는다? 내 입에서 저절로 일상에서는 발음할 리 없는 말들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이건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누군가의 투병일기, 아니 공병일기인 것 같았다. 아차, 이건 내가 봐서는 안 될 내용이구나. 그런 점을 이해하고 얼른 노트를 덮었을 때 내 머리 위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저기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내심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말을 한 상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감정을 감춘 것은 그녀가 나에게 이 노트와는 관계없이 말을 걸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아마 매사에 쿨한 나도 내 클래스메이트가 시한부로 선고받은 운명을 짊어지고 있을 가능성 따위는 일단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클래스메이트가 말을 걸어온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허접한 기대감을 비웃듯이 그녀는 손을 쓱 내밀었다. 그 노트 내 거야. 따분한 클래스메이트. 근데 병원에는 웬일이야? 당시 그녀와 같은 반이면서도 거의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나는 그녀에 대해 나와는 정반대로 명랑하고 발랄한 클래스메이트라는 정보 말고는 가진 게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중병에 대한 것을 관계가 거의 없는 내게 들켜버린 이 상황에서 느긋하게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다.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다. 나에게도, 그리고 그녀에게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어. 그 사후 치료. 아, 그렇구나. 나는 췌장 검사 받으러. 치료 안 받으면 당장 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녀는 순식간에 나의 배려와 염려를 산산조각냈다. 미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더니 그녀는 웃음이 더욱 짙어지면서 내 옆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놀랐어? 그 공병문고 봤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소설책이라도 추천하듯이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역시 장난친 거구나. 거짓 믿기에 걸려든 게 어쩌다 얼굴 정도만 아는 나였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은 저거 봐. 장난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하잖아. 내가 더 깜짝 놀랐어. 노트 잃어버린 줄 알고 허둥지둥 찾으러 왔더니 하필 따분한 클래스메이트가 들고 있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되긴 내 공병문고야. 읽어봤으니까 알잖아. 최장병을 선고받고 일기처럼 쓰고 있다는 거. 농담이지. 그녀는 병원 아닌데도 거리낌 없이 우아하하 하고 웃었다. 내가 그렇게 악취미로 보여? 그런 건 블랙조크도 안 돼. 거기 쓴 거 다 사실이야. 내 췌장이 망가져서 이제 얼마 뒤에 죽는다네요. 네. 아, 그래? 허, 겨우 그것뿐? 뭔가 좀 다른 말 없어? 그녀는 천만 뜻밖이라는 듯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클래스메이트에게서 이제 곧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음, 나라면 할 말을 잃을 것 같네. 그렇지. 내가 침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해주길 바란다. 그녀는 하긴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킥킥 웃었다. 그녀가 뭘 우스워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즉시 그녀는 노트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흔들며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다른 애들에게는 비밀이니까 학교에서 얘기하진 말아줘 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녀와 다시 교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안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내게 말을 건네왔다. 더구나 각 반별로 지원자 수가 자유롭게 설정된 결과 달랑 나 혼자서만 담당했던 도서위원회의 공석에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녀가 그러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원래 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격인 나는 성실히 신입 도서위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생각해보면 그 노트 한 권을 우연히 목격하는 바람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느닷없이 나는 역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세상 참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사건의 원인으로 작동할지 모르는 것이다.